조학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마디. 네, 의뢰를 받고 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무나 교육계 원로분들을 또 이거를 모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해서 제가 보통 교육 전문직 특강을 많이 하고 또 임용시험 특강을 많이 하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안 맞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정말 많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우리는 퀴즈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면 맞추시면 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피보다 더 진한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친구. 그래서 그러면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돈은 피보다 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웬 놈의 세상이 그렇게 됐는지 퀴즈 했으니까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돈은 피보다 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훈아가 이야기하기를 유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워서 많이 싸우고 유산이 적으면 적게 싸우고 유산이 없으면 안 싸운다. 우리들은 안 싸운 이유가 유산이 없어서 안 싸웠다. 정말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양가 감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여기도 나오고 즐겁고 참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은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쪽에 살고 불행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로 즐겁고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쪽보다 힘들고 어렵다 그쪽에서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요새는 젊은이들하고 보면 세상이 그렇지만 힘듭니다. 아니 실컷 낳아서 자식 낳았더니 결혼을 선택이래요. 나는 그 광고에 나올 때마다 기분 나빠요. 아니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들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은 한탄할 수 없고 젊은이를 한탄할 수 없고 결혼을 실컷 시켜놨더니 손자 낳을 때 뭐 해줄래요? 집안채는 해주시나요? 뭐 키워는 주시나요? 이딴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지 자식 지가 낳는 거지. 이와 같이 참 가치관의 너무나 큰 변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낳아놓고도 교육감님이 이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자기 손주 나서 얘를 보러 가려면 이런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오늘 아련하고 왔다. 손자를 아련하고 왔다. 손자 아련 시 숙지사항을 통지합니다. 잠자는 손자 깨울 수 있으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핸드폰으로 연락할 것이며 혹시라도 병원균을 옮길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한 후에는 먼저 화장실에 가서 손 씻기를 한 다음 하얀 면장갑 착용하고 눈 맞춤만 하되 예쁘다고 만지거나 껴안지 말 것입니다. 정말 씁쓸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손주 낳았을 때 시아버지나 이런 분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당장이 쫓겨나는데 우리는 알았다 하고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하지도 못하고 고맙다 하고 말해야 되는 이 현상. 이렇게 나놓고도 또 지혜를 키울 때는 또 어떻게 키우냐? 네가 다시 한 번에 더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엄마랑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들려봐. 한 마리, 두 마리 해봐.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내가 맘먹고 배웠다. 맨날 말지도 못하다. 아침에도 맨날 해봐야 된다.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 빨리. 모르겠다. 한 마리, 네 마리 더 살려서 천천히. 어제 잘하니까 빨리 해봐. 한 번만 더 살려봐라, 처음부터. 시작. 그래, 너도 못 간다. 살려봐, 시작. 내가 나중에 살 수 있겠다. 그럼 뭐, 안 살면 어쩔 건데? 안 살면 어쩔 건데? 못 살겠나? 내가 나중에 살 수 있겠다. 이거 못 났다. 조용히 안 하나? 공부가 뭔지 기억은 우리 손주한테 강요하는 이 세상. 우리 손주도요, 할아버지, 나 빨리 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봐라. 맨날 공부한다. 커도 공부는 해야 된다니까. 아유, 그러면 뭐 안 커도 되겠네요. 얼마만큼 학원 돌리고 뭐 하면, 그런데 우리가, 야, 학원 그렇게까지 돌려도 소용없다 해도 우리 말이 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인데, 우리 말도 안 듣는 우리 애들을 보면 씁쓸하고 힘든 세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살률이 다 알지요.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일본보다 2배는 높고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이게 평균 노인 자살률인데, 노인이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1등 자살률인 거 다 알고,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은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또 그 중에서도 보면 여기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이제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는 사모님 잔소리 듣기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를 정도로 남자의 자살률은 여자의 자살률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게 무너진 남자의 자존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 중에 노인이 또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 중에서 남자 자살률은 또 4배가 높으니까 사실 고위험군이 한국의 남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되나 하고 이런 일을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2군데 상가집 가가지고 나한테 조용히 하는 소리가, 사실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요. 전화해보니까 안 받아서 불이 났게 가니까 돌아가셨길래 돌아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의 퍼센트가, 부부이 같이 살면 그래도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혼자
독거,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심한 동방 A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본 대로 자식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자식이 죄를 져서 감옥에 안 가면 효도하고 있는 거고 죽거나 감옥에 갈 정도면 불효다. 불효의 정의가 이제는 사람만 있고 이렇게 감옥에 안 갈 정도면 참 효도하고 있구나라는 기대치를 낮춘 행복도가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제가 자살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한번 따로 가서 열심히 연수 듣고 공부하고 했더니 사지선답에 찍는 데는 도산지 많은 상담사들이 다 떨어지는데 저는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농땡이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나도 보증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가장 한마디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살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 그이가 그 말 듣고 혹시 그 말이 단서가 돼서 또 죽어버릴까봐, 또 정말 힘들까봐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생명 존중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자살 업계 이쪽 의사들은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살이라고 표현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과감히 자살이란 말을 사용하자. 그래서 생명은 존중한 거야 라고 고민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도 나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천주교에서 불교로 종교를 바꾼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항상 빨간 줄로 벽에 써져 있고 언제까지 안 내면 이제 태학이다. 밤낮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고민이 엄청 많았죠. 항상 아르바이트 2개를 중고등학교 때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민이 있어서 정말 자살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때 교리 문답 시간에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들을만 하겠다 하고 천주교 교리 문답을 들어서 아주 기대를 갖고 갔는데 딱 질문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자살을 많이 생각해 봤어도 내가 자살을 어떻게 정의할 줄 몰라서 손을 못 들고 있었는데 사례지역 고등학교 애들이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성숙됐나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하는 소리가 답이 하느님이 살 주는 목숨 내가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고통에 비해서는 그게 좀 약해서 혹시 다른 좋은 답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손이 싹 다 내려가고 또 다른 의견인데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들. 근데 그때 내 마음에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귓전에 날아가고 나의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고 불교를 보니까 해답을 주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를 해결해야지 자살을 피하고 무슨 명령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천주교를 제가 가장 사랑하고 하지만 그때 나는 자살이란 단어에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존중이라고 어중간히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서빙으로 자 주먹박수 3번 시작. 네, 이거 해봅시다. 봉우리 박수 하나 둘 셋. 이제 다음에 337로 해야 되겠군요. 손등 박수 하나 둘 셋. 하나. 예. 준비 운동입니다. 자 손가락 뜻 박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게 이제 목뒤 박수가 제일 하죠. 자, 337입니다. 시작.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네, 됐습니다. 자살 예방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자살을 예방할 사람은 멀리 있는 교수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어떤 행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자살 예방이 된다. 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살할 생각이 있는 사람, 자살이 할 생각을 있는 사람은 주위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서 스팀 아웃을 시키고 그래서 그를 설득시켜서 의사한테 데려가는 것이 자살 예방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QPR이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서 그를 스팀 아웃 시키고 그런 다음에 상담을 통한 의사한테 가서 의뢰를 하면 해결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즉 보건선생님이 학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 방치하지 않고 이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게 QPR 자살 예방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살을 할 사람은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저 사람이 분명히 자살할 것 같다라고 단서를 주는 말보다 모호한 그럴 것 같다라는 모호한 말을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한테 여러 사람한테 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민하게 듣지 않으면 자살을 할 것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인 자살도 있지만 느닷없이 손주가 또는 내 아들이 또는 내 친구가 또 내 이웃이 자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노인 자살한테 통한 게 아니라 모두의 자살할 사람에게 통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자살률 1위. 도대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한 심리적 부검 결과가 처음 밝혀졌는데 그 결과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자살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텐이 잘 지내라는 말부터 주변을 정리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행동과 정서까지 잘 살펴야만 합니다.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약담에서 이제 죽음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고 농담식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대로 불안감과 실체적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력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피하고 대화를 벌이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과도한 금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성문하고 행동을 불변한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대상이나 주변을 정리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화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이 신호를 알아채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요. 유가족의 66%가 경고 신호를 사망 후에 깨닫는 것으로. 근데 너도없이 카메라 꺼내서 자기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괜찮게 나왔네?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 나중에 먼저 유서에 자기 셀카 찍은 그걸 영상사진을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극단적 선택 전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살을 암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80%는 이런 경고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네, 자살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다 확고한 것 같지만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도 싶고 살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기기 전에 뭔가 신호를 보냅니다.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냥 안 알고 넘어가고 죽은 다음에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했구나. 그때서야 알아들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진단받고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말기에 발견하면 안 되듯이 자살을 하고 싶을 때 자살의 징후를 알아서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병원에 가게 하고 이러면 그를 고치는 겁니다. 근데 자살에 대해서 보건 건강 진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히 알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단서가 가장 많은 게 이런 말을 하지요. 죽기로 마음먹었어. 죽고 싶어. 자살할 거야. 전부 정리할 거야.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고 설마 그러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직접적으로 나 죽고 싶어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즉 우리가 건강진단을 안 받은 거나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 죽고 싶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난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우리 가족들은 내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내가 죽어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도망치고 싶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제 곧 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게 될 거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얘기도 죽고 싶다는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후를 놓치지 않고 얘가 지금 위험한 순간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징후를 깨닫기 쉬우니까 그 깨달을 수 있는 징후를 생각한다. 행동으로는 약을 사 모으거나 자살 관련 도구를 구입하고 검색하는 경우, 또 사진을 정리하고 옷을 정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꼭 아끼는 물건은 누구에게 특별히 그 사람한테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없어도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행동적 단서로 보이고요. 친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가족이 자살할 때 연달아 자살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것 미리 죽겠다 하고 말기 질환자들도 많이 하고요. 또 내가 살아서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행동이나 말을 종합적으로 자살에 옮길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낼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질문을 합니다. 자살하고 싶니? 이 말을 차마 우리는 못합니다. 자살하고 싶니 하면 진짜 자살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라, 자살하고 싶니라는 말을 질문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자, 또 상담받자, 그리고 약을 먹고 우울병이나 이런 걸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징후를 발견하고 질문하기까지만 내가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목표다. 사실 이제 상담까지 들어가면 전문적인 용어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할지라도 이 시간 강의를 듣고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 상황이다. 그리고 그때 질문하고 설득할 수는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시간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질문하라. 한번 질문한다 해서 속마음을 탁 터놓지 않으면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자살하고 싶니? 물어보면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분위기 잡고 진짜 징후가 발견될 때는 이야기하라. 그리고 말을 할 시간을 넉넉히 줘야 되는데 자살하고 싶니? 아니지. 너 그런 건 아니지. 라고 내가 자문자답을 해서 그 애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애가 말할 찬스를 끊어버리는 경우는 질문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하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만 질문만 해도 스팀 아웃. 다 자살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나고 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평정이 있잖아요. 울기 전에는 감정이 복받친데 실컷 울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듯이 나 이래서 자살하고 싶고 친구한테 한 명한테라도 다 털어놓고 나면 후련해져서 자살할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팀 아웃 시켜라. 하고 싶냐는 질문을 통해서 자살의 징후가 발견돼서는 스팀 아웃 시켜라. 이게 핵심이다. 노인이 특별히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 친구가 있다. 노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모셔라. 아들들한테 나 죽어도 어머니 잘 모셔라. 아버지 모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먼저 가도 내 어머니를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혼자가 되어도 여보,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야 돼. 라고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라. 내가 사는 게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아끼는 물건이니까 나를 생각하고 이 물건을 네가 가져라. 너를 위해서 이거 하나 특별히 사놨다.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힘들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이 노인들은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압축하라고 해서 동영상을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아버지 잘 모셔라. 손자가 돼도 잘 살아라. 내가 사는 게 짐이다. 내가 아끼는 물건이야. 너를 위해 이것을 샀어. 이제 곧 내가 힘들게 안 할 거야. 네. 자, 이렇게 할 때 친한 친구나 여러 사람한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서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을 전문가한테 인도하는 방법이 자살 예방 전략이라고 하죠. 단 한 사람, 자살할 사람은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도 자살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 정말 아무리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되어도 자살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나리오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얼굴이 왜 죽상이냐? 다 귀찮다. 오늘 또 죽은 파트너 생각이냐? 나도 마누라 따라가고 싶다. 무슨 얼어죽을 소리냐? 이 좋은 세상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제 가야지. 정신 차려 입맞추를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야지. 이제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입마 병신처럼 울지 말고 생명은 소중한 것인지 알지. 우리 자식도 나 없으면 부담을 덜 거야.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야. 살자 해라. 넌 신자이니 기도나 해줘. 그럼 아침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10년 전에 많이 화냈던 거 미안해. 너 죽으려는 것 아니지. 약속해. 씩씩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거다. 우리는 흔히 이런 대화를 하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자살을 유발하는 대화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난 친구로서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우선 다 귀찮다. 얼굴을 죽삼기고 한다. 이것은 바로 자살할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따라 말하고 가고 싶다 할 때 경청, 공감, 미러링을 했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상담자가 이건 투를 했네요. 지금 이 앞에 이것들이 자살을 예방하는 말이 아니라 우선 그죠. 너 설마 죽으려는 것은 아니지? 라고 물어보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지 하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너 자살 단어를 쓰면서도 자살하려는 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입을 다물고 스팀아웃, 자살하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게 돼버린다. 그리고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살자야 하고 자기 유 메시지를 던져서 하면 그 말 하나에 그래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줄게 그 소리 하나 가지고 내가 자살 안 해야겠다. 네가 기도해 주니까 이런 생각 없다. 우리는 이 앞에 대화들이 잘난 대화, 참 잘한 대화라고 믿고 있는데 이 대화는 우리를 망치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걸 2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실패작인데 우리는 흔히 이런 대화를 한다. 근데 이런 대화는 우리를 자살을 몰아가는 대화다. 그래서 2번째 대화 이 자체가 너 얼굴이 2번째 대화가 바로 자살을 살리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서 이 시나리오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에가 있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해봅시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짝 지으셨습니까? 짝 지어서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우리 같이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이 상담자가 되는 거고 이긴 사람이 우울자가 되는 겁니다. 진 사람이 길동입니다. 자, 시작. 자, 그러면 그게 실패한 대화. 근데 뒷장을 보시면 성공한 대화 자살 2가 있습니다. 뒤로 봐서 다시 한번 자, 2 있죠? 자,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울자 역할을 해봤다는 손 들어보세요. 우울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투에서 우울자. 우울자. 예. 우리 선생님, 앞에 사람이 너 자살을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까? 아니면 괜찮았습니까? 기분 나빴어요? 너 자살 생각하니 하니까 왜 기분 나쁘셨어요? 나같이 신나게 살아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나하고 감정이 전혀 다르니까.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실제로 분위기 잡고 두 명이 이야기하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자살을 할 생각이 드니 한 것은 내 마음에 공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로 보면 자살을 너 생각하니?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까봐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나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해주고 나를 걱정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너 자살을 생각하니? 너 자살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 얘가 왜 이러나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우울한 경우에 선생님은 지금 아주 우울이 아니고 양가 감정에서 이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진정한 친구가 바로 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징후를 보고 놓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할 거니 물어보는 말이 겁나고 걱정스러우고 차마 그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물어봐야 사실은 나 이랬어. 사실은 뭐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뭐가라고 말할 기회를, 너 자살할 정도로, 근데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까 난 이랬다. 이 말을 막 해야 풀리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못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 자살 생각하니? 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슬퍼하고 힘든 사람 징후가 보이면 바로 편하게 바로 말을 해라. 우리는 나도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교육이란 말을 쓰질 못해요. 혹시 그 말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까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을 써야만이 예방이 된다. 공감해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후가 발견되면 뭘 해냐면 경청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경청 공감이라는 이야기는 파트너 생각이냐 하고 하면 이렇게 사모님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이 사모님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이야기했던 말을 같이 연결해서 거울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미러링 전법. 이래야 공감입니다. 지금 흔히 부부 대화에서 겉도는 게 내 말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응만 하고 있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고 그 뜻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슬픔이 있으면 너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보지 말고 자살을 생각하니? 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된다. 흔히 대화에서 군화전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구나. 군화전법. 군화전법, 군요전법이라고도 합니다. 하군요. 그러니까,
뭐 힘드나 보구나라고 하면, 아, 이해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공감해 주는구나가 군화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떡같이 누가 말을 해도 그렇구나만 해줘도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라, 자살을 살자로 이야기해라, 뭐 이 좋은 세상에 애놓고 가니 마, 이런 말들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전혀 효과 없이 저 애는 한테 이야기해서는 말이 안 통한다. 근데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구나, 자식들이 그렇구나, 피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구나, 이걸 해주면 이건 내 친구다, 나는 이 친구한테 이야기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화전법, 아이메시지, 감성소통 5단계 이런 것들이 대화법에 가장 중요한데 제일 쉬운 게 군화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하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 꼰대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 그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그걸 보고 요새는 결혼도 선택이구나, 선택은 무슨 선택이야, 결혼은 필수야, 이렇게 말하면 그 애는 아예 내 말을 안 듣고 선택이구나 라고 그의 말을 일단 들어준 다음에 하나씩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그렇구나라고 해준 사람은 친구로 생각하고 계속 부모님하고도 대화가 납니다. 다 잊어버려도 군화전법을 사용한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형제끼리 돈 갖고 싸운 게 말이 되니? 라고 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 혼자 살기는 참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갖고 있고 미움과 슬픔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욕구도 아주 강하다. 만약에 진짜 죽고만 싶으면 친구한테 죽고 싶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한테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살고 싶다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내가 자기를 살려주기를 강렬하게 바라는, 살고 싶다, 나 더 살고 싶어, 네가 살려줘 하는 말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자살 방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고 싶다는 속에는, 그 이면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될 만한 세상이야가 아니라 지 스스로 살 만한 세상인 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좋다고 이런 소리 해갖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을 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설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 말 좀 빼야 됩니다. 나도 어떤 선배님하고 만나면 정말 오랫동안 20년 정도 사니까 애워요. 그분 하는 말을. 근데 계속 그분은 이야기해요. 3시간 만나면요, 2시간 반 이상 그분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말 딱 끝나면 일어서고 됐다 가자 그래요. 근데 그 2시간 반 소리는 대부분이 내가 2번, 3번 들었던 소리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아주 훌륭하게 나를 지도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를 지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이것 때문에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구나, 요새는 그렇구나, 네 말을 만나보니까 그렇구나, 말이 안 되고 해도 군화를 해줘야 그 다음이 연결된다. 그래서 상담해서 오래 좀 기다려줘서 상담을 해서 그를 요새는요, 구청에나 뭐에 전부 그런 자살 예방 센터가 있고 의사가 대기 중이고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를 예약해서 데리고까지 가야 됩니다. 말로 내가 상담해 볼게 라고 해서는 또 의지가 약해서 무너집니다.
손 잡고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까지가 우리 일반인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 해지하는 게 자살하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면 아니 말 좀 하려는데 아니죠? 하니까 그래 아니야. 뭔 말을 할까요? 예. 자살하려는 것이죠. 그러죠. 뭔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할 때 뭐뭐 하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지 이거 자살 빼고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죠가 아니요. 그렇죠? 라고 또 한 것은 빨리 결론 났어. 저 사람도 아니야. 나는 너를 자살하는 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 하고 본인이 또 자문자답. 그렇죠? 아니죠? 물어본 거 나쁘고. 그렇죠? 물어본 거 아주 나쁜 대화입니다. 이건 자살을 몰아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 자살을 꼭 보면 살자야. 잘 될 거야. 이 좋은 세상 애 살아, 애 죽어. 이런 말들은 자살자를 자살로 몰아가주는 소리입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은 것은 이렇게 차마 자살로 자살할 거니? 라는 말을 물어볼 수가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라고 물어봐 준 것. 자살이란 말이 막 이렇게 너무 끔찍하게 달려든 사람은 궁금하다. 혹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만약 당신이 질문할 수 없다면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질문을 해주면 스팀 아웃이 되어서 자살을 안 되고 그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이 어려우면 잠이 들어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냐. 잠이 들어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 소리는 자살이거든요. 그 말을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너 자살을 할 거냐? 이 말이 정말 입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애가 만약 자살하면 내가 그 말에서 죽었나?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알면은 그 살겠다는 욕구, 자살을 한 것이 살겠다는 욕구를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약속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같이 건너서 같이 데리고 적극적으로 직접 데려가고 예약해주고 절차를 진행시켜야만이 진짜 자살을 예방하는 거지. 너 상담해봐. 이거 가지고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애가 다쳤는데 야 병원에 가봐 하고 끝난 거나 같죠. 병원에 보건선생님이 데려다 줘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친 애가 혼자 걸어서 병원 가기 힘들거든요. 에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잘 된다면 데려가서 끝까지 가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은 질문하고 그가 가고자 할 때 병원 데리고 갈 때 하는 소리입니다. 의뢰할 결심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자살을 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살을 낮춘다는 것을 기억하는. 어차피 자살을 물어보면 그 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반대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자살 예방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발견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자살하는 사람은 꼭 주위에 누군가 나 자살할 거야를 알리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자살할 사람들은 다른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은근히 위로해주고 막을 사람을 또 구하는 마음도 사실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은 양가적이다.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치를 하면 자살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한 예방 상담 전화는 1393입니다. 여기에 전화하면 내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친구나 누가 있으면 이 전화를 하면 자세히 상담해주고, 구청마다 있고 담당 의사가 다 있고 병원에 바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는 정말 숙련된 정신과 의사에게 기억하고, 이것은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안 듭니다. 구청의 그 담당 의사한테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은 이것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징후가 발견될 때는 과감하게 질문하셔요. 너 자살하고 싶으니? 라고 질문을 하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를 병원까지 데려가는데 보건선생님처럼 그 역할만 해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